지난주 뉴욕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또 실시돼 40명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추방 위기에 처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예비 보호자를 선임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가정 양육수당 신청자의 복수 국적이나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주거와 교통 편의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라과디아 공항과 퀸즈 윌리지 포인트를 잇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욕주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또 실시돼 40명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이번 체포자 중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8일에서 21일 나흘 동안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올바니, 델라웨어, 에리, 루이스, 멀로, 온타리오 등 12개 카운티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35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 이민자를 적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전과가 있는 이민자와 갱 멤버, 추방 후 재입국자, 추방 명령을 받은 수배자 등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이며 체포된 30%는 이미 전과가 있거나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방 후 재입국한 7명은 형사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 추방 위기에 처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예비 보호자를 선임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부모가 수감 또는 추방될 경우 예비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릴리 로직 하원 의원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에이즈 감염 말기 환자들이 예비 보호자를 선택하도록 제정된 관련법을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예비 보호자 선임을 희망하는 불법 체류자 부모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를 선임하고 이 예비 보호자는 법원에 보호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사의 결정과 동시에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지난 3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주 상원도 통과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대변인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자의 복수 국적이나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급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이나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 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 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 양육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복수 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외국 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 정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 주거와 교통 편의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 확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메디케어 혜택 확대 방안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거, 교통 불편 등 사회적 요인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갖게 되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면서 메디케어 지출도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메디케어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주택 내 휠체어 램프 설치,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가정 배달 식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 지역 지지를 받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대부분의 추가 혜택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일부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 법과 정책으로 각 보험사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의료와 보험업계는 새 법과 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과 메디케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치료 방법과 홍보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파크애비뉴 스템셀 병원이 지적받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 병원 관련 문제에 대해 맨해튼 파크 애비뉴 스템셀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줄기세포 병원 조엘 싱어 박사는 줄기세포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불러온 오해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t troubled me that this happened, especially because I take all this time to inform my patients and make sure they understand. And it's my priority to take care of patients with this new technology. 병원 측은 무료 시술 안내에 대해 매주 개최되는 세미나마다 무료 시술자를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추첨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명에게 무료 시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면 광고에 나온 윤석민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싱어 박사가 속해 있는 줄기세포 치료 협력 그룹 셀 서지컬 네트워크가 출간한 환자 사례집에서 한국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내용을 실었을 뿐이라며 해당 광고에 윤석민 전 국방장관이 파크 애비뉴 스템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싱어 박사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아직 대중적으로 전파되지 않아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이해한다며 새로운 치료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오해가 풀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라과디아 공항과 퀸즈 윌레츠 포인트를 잇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마일에 이르는 에어트레인 선로 공사가 2020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라과디아 공항과 퀸즈 윌레츠 포인트를 잇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며 이 절차는 2019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트레인의 완공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에어트레인이 완공되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7번 전철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펜스테이션과 그랜센트럴 터미널에서 각각 LIRR과 7번 전철을 이용해 윌레츠 포인트 역으로 온 다음 에어트레인으로 환승하면 맨하탄 중심부에서 라과디아 공항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트레인은 매 4분마다 출발하며 구간 주파에 소요되는 시간은 6분입니다. 프로젝트 공사비는 15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이는 총 80억 달러 규모의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 메트로 일원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브루클린 부시윅과 퀸즈 리치우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트롤리아가 4월 주택 중간값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등 메트로 1원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브루클린 부시윅으로 주택 중간값 78만 8,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집값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퀸즈 리치우드가 부시윅에 이어서 뉴욕 1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지역 탑 10에 퀸즈에서만 5개 지역이 이름을 올려 퀸즈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에서 가장 주택 가치가 크게 오른 지역은 리치우드와 잭슨하이츠, 엘머스트, 코로나, 포모녹으로 나타났습니다. 잭슨하이츠와 엘머스트도 역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가장 가파른 지역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헌터스 포인트와 브루클린 그린 포인트도 10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한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편리하고 신속한 결제를 강점으로 캐쉬를 받지 않는 업소들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현금 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캐시리스 업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주 일반 업소에서 현금 결제 없이 크레딧 카드만 받도록 할 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크레딧 카드만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위반 때마다 최대 $20,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 금액을 부과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스타벅스나 아마존 무인 점포 등 갈수록 현금 거래가 없는 캐시리스 매장이 늘어나면서 크레딧 카드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나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아시안계의 고위직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대나무 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대기업에서 아시안 직원의 고위직 승진 장벽인 대나무 천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계 미국인 직원이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다른 인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포춘 500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시안 직원 2,800여 명과 타인종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안계의 승진을 막는 주된 장벽은 문화적 배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오는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안계는 직장 내 승진이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감 등이 타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 아시안계의 문화적 배경을 대표할 롤 모델이나 고위 경영진과 이사진이 적어 대나무 천장에 부딪히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승진 차이도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비슷한 아시안계 남성과 여성 그룹의 승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문화적 부조화가 직장 내 존재한다며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 직원과 관리자 간 직접 간접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시안계는 직장 내에서 아시아계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논란과 관련해 허브 웨슨 시 의장이 한인타운 지역에 대안 부지를 찾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웨슨 의장이 오늘 한인타운 쉘터와 함께 10지구 지역의 다른 곳에도 쉘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 앞 주차장도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웨슨 의장이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가 내놓은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0지구의 임시 노숙자 쉘터 부지를 한인타운을 포함한 총 3곳으로 지정해 적당한 위치를 물색하고 이후 쉘터 건설을 동시에 시작하거나 한인타운이 아닌 다른 지역의 쉘터를 먼저 짓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싸늘했습니다.
노숙자 쉘터가 처음으로 한인타운에 들어선다는 점과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LA시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LA시가 여전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워싱턴 길에 있는 웨스턴과 워싱턴에 있는 그 웨스턴의원 사무실에도 하나 열겠다. 그죠? 이게 보세요. 여전히 논점을 못 잡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돕는 자리이고 이게 정말 도와서 주변에 피해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코리아타운에 있으면서 워싱턴하고 그 웨스턴에 계신 그 주민들 의견을 왜 안 듣습니까? 그 의견 드려야 돼요. 웨스턴 의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다고 한다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특히 허브에슨시 의장이 한인타운 외 다른 노숙자 쉘터 부지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 주차장까지 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들에게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이 회의 중간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주민들은 여론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We can't expect the city to treat us well if we only care about Koreans. My only request. 쉘터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LA시가 주민들과 함께 쉘터 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시 측은 노숙자 쉘터 설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쉘터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올 여름쯤 주민들과 이에 대한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주 북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레이크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니 산불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8,200에이커와 건물 22채가 전소됐고 주민 3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수십 대의 소방 헬리콥터와 2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지형으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600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니 산불 외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의 테아마 카운티와 샤스타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레이크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LA 롱비치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2명이 건물 내부에서 입주자가 쏜 총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7년 동안 복무해온 네이비 로자 롱비치 소방지구 대장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부상자인 소방대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을 고객으로 둔 크레딧 평가 업체들 경우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입니다. 크레딧 평가 업체는 또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뉴욕주 사이버 시큐리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또 개 파동으로 인한 피해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개주는 네일업소를 운영하던 최 모 씨로 피해자들은 주로 펠팍에 거주하는 네일업계 종사자나 개주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7,000달러 규모의 개를 운영하던 최 모 씨가 개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피해액이 30만에서 5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어제 소매업소에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카운터 뒤 진열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담배와 액상담배를 카운터 뒤에 두도록 한 조항 외에도 제품 광고를 판매용 캔디, 트레이딩 카드, 장난감이 진열된 곳으로부터 2피트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세트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목요일은 흐리고 습도가 높고 한때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